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닥터 주영남입니다.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나고 좀 많이 바빴었는데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컨텐츠를 많이 못 올렸는데 오늘은 여러분 요즘 굉장히 시끄럽고 논란의 주제가 되는 거 있죠.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이런 거를 좀 이야기 드려볼까 해요. 어쨌든 굉장히 반갑고요,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과 개정 취지, 그리고 누구를 위한 법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 임대차 3법이라는 거는 첫 번째가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전월세 상한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있었던 계약갱신 요구권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하는 겁니다. 일단 먼저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라는 걸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00년 7월 30일 얼마 안 됐죠. 이제 몇 달 안 됐는지 국회를 통과했고 이어서 2000년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로 즉시 시행된 제도를 말하고요. 전월세 신고제라는 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개정안인데 7월 2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서 8월 4일자로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요거는 2021년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6월 1일 시행 예정인 법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우리 특히 많은 분들의 전월세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분이어서요.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 개정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묵시의 갱신이죠. 즉 법정갱신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전 유튜브의 묵시의 갱신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추가로 설명을 드려보면 임대인이 계약 만기 6개월에서 1년 전까지 기간에 임대차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 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통지를 하는 경우에 결국 임차인은요 묵시갱신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묵시갱신이라는 것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6월에서 만기 1월 전까지 아무런 통지도 안 하고 임차인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되는 걸로 본다. 그래서 법이 정한 갱신이어서 법정갱신이다, 또는 묵시갱신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만약 임대인이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대료 인상 안 하면 더 이상 계약 안 하겠다,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방어 수단이 없었던 거죠. 즉 이사를 나가거나 힘들어도 보증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개정된 임대차 3법으로 인하여 임대인은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지만, 임차인의 경우에 원한다면 적어도 계속 2년간을 거주할 수 있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대폭 증액하지 않으면, 대폭 올리지 않으면 다른 임차인에게 집을 내놓겠다라고 통지를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바로 쓰면 돼요. 그러면 일단 2년을 더 살 수 있는 거죠. 또 그랬더니 이제 임대인이 그러면 전세금을 5천만 원 올리겠다, 예를 들어서 20% 올리겠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전월세 상한제라는 게 있어서 5% 이상은 올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 1억에 대해서는 500이고 2억에 대해서는 1000이죠. 이와 같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다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만약 전월세를 인상하기로 합의한다 하더라도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매년 연간 단위입니다. 매년 5%까지만 인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관련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조문은 제가 여러분 그 네이버 카페죠. 주영남 교수의 재테크 닥터 여기에 원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미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죠. 그게 계약의 갱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묵시의 갱신이죠. 자, 신설 조문인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 줄여서 주임법이라고 할게요. 제6조의 3이죠. 계약갱신 요구 등이라는 법 제목인데 조문의 제목인데요. 요게 신설된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여기 보시면 임대인이 적법하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 제 1항 1호에 보면 임차인이 이기 차임을 연체했다. 이기. 그러니까 두 번 차임을 안 냈어요. 월세 같은 경우를. 그러면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요. 2호에 보시면 임차인이 거짓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 그럴 때는 갱신 거절할 수 있죠. 갱신 요구권을 거절해 버릴 수 있어요. 거절. 그다음에 3호에 보시면 서로 합의하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했을 때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4호에 보시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주인의 동의를 안 받고 막 전대해버려. 이런 경우는 거절할 수가 있다. 5호에 보시면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그랬죠. 그럴 때에도 거절할 수 있다. 자, 6호에 보시면 임차한 주택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됐어. 목적물이 없으면 계약갱신 요구를 해봐야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럴 때는 당연히 거절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7호죠. 임대인이 다음 강목계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주택의 점유의 회복의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가, 나, 다목이 있는데 철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이다. 이럴 때는 도리가 없겠죠. 더 이상 세를 돌 수 없으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8호에 보시면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이게 가장 문제죠. 임차인들에게는 내가 실제 들어가 살 테니까 나가주세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9호에 보시면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에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랬는데, 이거는 뭐 해석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9개 사항이 있을 때는 거절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한 개밖에 의미가 없겠죠. 내가 직접 살 테니까 이런 의미. 그래서 임대인이 직접 거주한다라고 할 때는 뭐 어쩔 방법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여러분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죠. 임대차 보호법의 제 7조에 보시면요. 7조에는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이상은 증감할 수 없도록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규정이 돼 있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이제 그 일부 첫 번째로 찍은 부분인데 임대차 3법 중에 주요한 것 두 가지였죠. 첫 번째가 계약갱신 요구권, 두 번째가 이제 전월세 상한제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한 개의 컨텐츠로 찍고, 자, 두 번째 컨텐츠에서는 전월세 신고제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늘 말씀드린 대로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고, 특히 이제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시간이 날 때 많이 좀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하고도 같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자료는 네이버 카페 주영남 교수의 재테크 닥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